먼저 전번 그 작년 가을학회 때 제가 초청연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원래 이 발표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스케줄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한 50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 이 폴리올이 있습니다. 이 폴리올이 지금 현재로 보면 한 99%, 왜냐면 1%가 이제 1%는 더 되겠군요. 94%한 94%가 현재는 KOH, 간단한 베이스 촉매를 이용해가지고 이 폴리올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폴리올은 결국은 아이소시아네이트나 간단한 아이소시아네이트는 반응해서 여러 가지 서머플라스틱 폴리유레세인 혹은 서머세팅 폴리유레세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폴리유레세인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이 일을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SKC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KOH로 폴리올을 쓰다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 중합 과정에서 프로필렌 아웃사이더를 이용해서 중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합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한쪽 엔드가 언세트레이션 된 아이소머리제이션이나 혹은 뉴클리오틱 리액션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에 언세트레이션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모노머는 나중에 축합 반응에 의해서 폴리유레세인을 생산하게 되는데 축합 반응에 이쪽은 알코올인데 이쪽은 언세트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놈은 중합에 사용할 수 없는 펑셔널 그룹이 됩니다. 스테이플 리액션에서는. 그래서 요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KOH 촉매로 쓰면 한 0.035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0.035mg/g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간단한 그 포리머레이션 시어리 캐러터시케이션에 넣어보면 결국 얻어질 수 있는 분자량이 폴리유레세인의 분자량이 리니어 일대입니다. 한 84,000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것의 요것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좀 떨어뜨린다면, 한, 소점 셋째짜리까지 떨어뜨린다면, 예를 들어서 0.005까지 떨어뜨리면, 분자량이 28만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폴리유레세인하고 이 폴리유레세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폴리유레세인이다. 같은, 물론 이제 출발 폴리올의, 분자량이 같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한 3,000이라고 봤을 때, 요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기존의 KOH 촉매로는 도저히 이거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CSOH 굉장히 이쪽에서 저 밑에 있는 메탈을 좀 바꾸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조금 나아지는 걸 보여줬는데 그래도 0.03 이하로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청이 오기를, 이거 좀 떨어뜨려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폴리유레세인이 이제 가장 큰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에 보면은, 시트가 주로 폴리유레세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이 퍼포먼스로 해서, 현대 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하나인데, 거기에 공급을 하고, 냄새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 것을, 좀 품질을 높이면 결국은 자동차의 품질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SKC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현대 자동차나 이런 데 좀 물건을 많이 팔아먹다 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기존의 촉매가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베이스 촉매, 그 다음에 폴리이미노포스파진 촉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중합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업화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합성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촉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합성 과정에서 비싸지고 해서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굉장히 시간치에 바꾸면 뭐 여러 가지 물성이 달라지니까. 근데 상파하기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택한 게 WNET 시아나이트 총매라 해서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프루시안 블루 애널로그인데 이것은 사실은 1800년대 말부터 알려진 컴파운드입니다. 프루시안 블루 애널로그에서. 그래서 이것은 메탈 1과 메탈 2개가, 메탈 1과 2가 시아나이트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것은 이미 이런 구조는 그래서 1960년대 제너럴 타이어에 의해서 이게 물질 특허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것은 물질 특허는 이미 익스파이어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술은 다우하고 BASF가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SKC에서도 이제 몇 가지 특허, 저랑 연구해서 몇 가지 국내외, 그 다음에 세계 특허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금호도, 금호 사람이 보시면 또 혼내겠구나. 학생이 K인데 지적자. 금호에서도 지금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빨리 뛰어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그럼 모노 콘텐츠에 따라서 PU 퍼포먼스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느냐 한 놈에 저희가 이제 SS 커브를 그려봤는데 지금 요게 요 끝에 레스페스펜 커브에서 요 끝이 PTMEG로 합성한 겁니다. PTMEG는 사실은 베이스가 THF를 모노모로 한 것이고 이 PTMEG가 뭐냐면 바로 스판덱스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거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굉장히 고탄력 폴리유레세인인데요. 사실은 PTMEG가 PTMEG가 PPG 가격에 지금 현재 스파 한 10배 차이 납니다. PTMEG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또 산업체에서 관심 있는 것은 PPG, 싼 PPG가 어떻게 PTMEG를 어떻게 먹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타겟인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려봤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봤을 때 KOH로서는 0.035, PPG 0.05, 0.05, 0.09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SS 커브를 그려본 결과 클리어하게 이 언세츄레이션 밸류가 가장 낮은 이 경우가 거의 PTMEG랑 거의 맞따라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PPG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KOH 베이스로 한 PPG 폴리유레세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퀀텀 점프한 물성을 갖게 된다. 뭐만 바꾸면 이것만 바꾸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그 에폭사이드 중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를 보면 그 총회의 활성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폴리오를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이거 비스코시티가 낮아야 되고 물론 비스코시티가 낮기 위해서는 분자량 분포가 좁아야 되고 그다음에 분자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폴리올 언세츄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제 인덕션 DMC 총매를 쓰다 보면은 이게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짧게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스 캐탈리스트를 보면 다른 건 다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에 언세츄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DMC 총매의 경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인덕션 타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헥사곤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예. 라고 생각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폴리포스포 이미나 포스파진 총매 같은 경우에는 좀 언밸런스한데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밸런스한데 이것은 사실은 상업적인 차원으로는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루시안 블루 애널로그를 찾았는데 저희가 주로 물론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다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연구한 것은 M1이 징크, M2가 코볼트. 이렇게 간단히 물에 녹여서 침전시키면 바로 이 구조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조가.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를 총매로 쓰는 노력도 뭐 저를 비롯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수소 조장체로 이거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되다 보면 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안에다가 수소를 어떻게 넣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본 GX 데이터를 보면 한 3웨이브 정도까지 저장하는 거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쪽도 이용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이런 메타드를 이용해서 이런 프로시안 그룹 애널로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들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활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활성을 가져가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컴플렉싱 리전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구조가 돼서는 안 되고 얘가 지금 구조를 좀 파괴를 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적당한 컴플렉싱 리전트가 달았어요. 물론 이제 주로 옥시전 아톰 매개입니다. 어떤 아톰 매개를 해서 그럼 이 옥시전하고 이 메탈 사이의 본드가 어떤 활성점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룩 드라이브를 하면 이와 같은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어떤 컴플렉싱 리전트를 쓰느냐 하는 것이 그 물성을 완전히 좌우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 및 시간이 있는 관계로 많이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싱 리전트로 여기 보시면 터시 위칠 알코올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터시 위칠 알코올하고 물에서 침전시키는 대신에 거기에 적당한 양의 터시 위칠 알코올 넣고 침전을 시키면 적당히 터시 위칠 알코올이 컴플렉싱이 돼서 앞에서 제가 분석하는 거는 넘어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는 TPG 자체를 컴플렉싱 리전트로 쓰는 거. THF를 컴플렉싱 리전트로 쓰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해본 결과, 중압 속도 커브를 그려보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좀 활성이 좀 낮은데, 이런 경우 굉장히 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촉매가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촉매, 이 D 촉매가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2만 톤 규모의 공장이 이미 울산에 지금 세워져서 시생산 중입니다. SKC에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공장 하는데 한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액티베이션 되는 데까지. 그래서 저한테 요청해 오기를 야 이거 어떻게 당겨봐라. 이게 이동안 이 공장 세워야 되니까 생산성에 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당길까 하는 것을 좀 더 그 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어떻게 해결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촉매에 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뛰어넘었는데 심지어는 그 언세츄레이션 레벨을 여태까지 그런 보고가 없는데 0.002까지도 저희가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숫자를 좀 낮추는 노름이지 그게 실은 상업화를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기존의 것이랑 너무 이상해가지고 좀 문제점도 되긴 하죠. 어쨌든 다른 것들은 굉장히 제가 해결했고 그다음에 인덕션 피리어드가 문제가 돼 있어서 요것의 메커니즘을 제가 잠깐 다시 고찰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기존의 베이스 촉매를 쓰는 경우죠. 아주 간단한 아주 초보적인 유클 클릭 어택을 하고 있는 OH인데요. 그 다음에 DMC 촉매의 경우에 징크에 옥시전이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놈이랑 K가 코디네이션 돼서 있으니까 코디네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K에 붙어있던 OH가 뒤에서 어택을 하면 링 오프닝이 되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코디네이션 되는 곳에 이와 같은 N아이오닉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면 이 링 오프닝이 빨리 돼서 액티베이션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소스로 적당한 게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아이오닉 리퀴드, 쿼터널 아모늄 솔트, 심지어는 몬트 모듈로라이트 뭐 이런 N아이오닉 소스가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강한 이런 진짜 베이스 같은 OH 같은 경우는 요렇게 또 반응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좀 위클리 어택할 수 있는 그렇지만 살짝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주로 쿼터널 아모늄 솔트 베이스의 X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주진 않았지만 뭐 심지어는 몬트 모듈로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경우에 앞에서 보여줬던 촉매 그대로입니다. 뭐가 이제 컴플렉싱 리전스냐면 아까 3시간이나 됐던
인덕션 타임이 3시간이 됐던 총매에, 지금 이거죠. 이 총매. 혹은 이렇게 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총매에다가 포텐 아모늄 솔트를 적당량을 섞어줬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인덕션 타임이 튜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리포트가 전혀 여러분이 그냥 아무리 찾아보고 그러더라도 뭐 이런 결과는 없을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혀 인덕션 타임이 거의 없는 그런 커브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아이디어가 맞다는 것을 봤고, 그냥 그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커튼 아모늄 솔트 대신에 아이오닉 리퀴드를 이용해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양이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테트라 억실 아모늄 클로라이드, 이게 커튼 아모늄 솔트의 일종이죠. 그럼 도대체 양을 많이 넣으면 또 이거 상업화하는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더니, 요거 대비 그래서 양을 굉장히 조절을 하면서 해봤더니, 특히 뭐 0.01, 뭐 거의 이것은 저울로 달 수가 없어가지고 솔루션에 녹여서 넣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 것을 넣더라도 인덕션 타임이 여기에 20분이니까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진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커튼 아모늄 솔트의 양은 뭐 거의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넣어도 갑자기 인덕션 타임이 확 당겨진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지금 이 커브를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커튼 아모늄 솔트를 쓰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커브를 자세히 보시면 반응 후반에 약간 반응이 디케이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반응 온도가 115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매를 115도에서 3시간이나 노출하다 보니까 디컴포지션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돼서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115도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뭐 스트레이트하게 디케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수한 결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물성은 어떠냐? 여기에 보시다시피 0.009에서 0.5, 그러니까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짧게 가져갈 수 있었고요. 미케니즘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CL이 이 뒤에서 어택하고, 이것이 맞는 것, 이런 아까 제가 이제 여기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림이 맞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게 CL이 붙어 있는 것을 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NM을 분석해 볼게요. 요것을 반응 중간체에서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좀 미케니즘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얻어진 폴리머는 굉장히 에이펙티브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세츄레이션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거의 없는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특허가 나와 있는 그런 거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새로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NIM 소스를 넣음으로써 이것을 굉장히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